안녕하십니까. 나르는 대동여수도 효경사회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제 고려시대의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려의 바로 대외 침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려시대 500년 동안 정말 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제 첫 번째 침입이 거란이에요. 거란. 그래서 이런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희와 강감찬 장군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 나와주세요. 뿅. 네. 거란이란 나라는요, 당이 멸망한 이후에 당의 북쪽에서 세워져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이여라는 나라예요. 이여, 거란요. 고려는 거란이 여러 방면에서 세력을 확장하자 그를 경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는 당이 멸망한 다음에 북쪽에는 거란, 남쪽에는 송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당의 뒤를 이었던 송나라와 친하게 지냈죠. 거란이 삐졌습니다. 삐돌이에요, 삐돌이. 삐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란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송이 건국대장, 아까 얘기했듯이 송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거란을 더욱 경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란은 이제 송과 고려가 너무 친하니까 둘이서 혹시라도 힘을 합쳐서 양쪽에서 공격을 해오면 거란이 매우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끊기 위해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고려가 패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각각의 대응 방안이 논의가 됐었죠. 자료실 들어갈게요. 그냥 항복하자라는 사람도 있고 거란에 땅을 내어주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싸워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임금님께서 바로 서희를 이제 등용을 해서 서희의 이야기를 들었죠. 배경, 고려가 거란의 추가 공격을 막아내자 거란의 장수 소순영 같은 경우는 고려를 위협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80만 대군을 이끌고 오죠.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희가 머리가 되게 좋았었어요. 이 사람은 과거 제도를 통해서 문관 출신인데 말을 너무 잘해서 소순영과談판을 하게 되죠. 예. 적의 진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談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말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미리 약속하고 나서 오히려 주인 없는 땅을 고려가 차지하는 등 아주 큰 성과를 얻게 되죠. 무슨 말이냐? 소순영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고려는 말이다.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지금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들이 먼저 쳐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희가 우리나라는 고구려 옛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 고려이다. 만일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거란 땅의 일부도 지금은 우리 땅, 옛 고구려 땅 아니냐? 어찌 우리가 침범해 왔다고 말하는가? 라고 우리를 받아쳐요. 좋아. 그런데 너희는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왜 바다 건너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압록강 안팎에 역시 우리나라 땅이다. 압록강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죠? 예, 지도 나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진족이 그 지역에 훔쳐 살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까 너희 나라로 가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만약에 여진족을 물리치고서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준다면 도로를 우리가 통해서 너희와 교류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약간 좀 부추겨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서 이제 사실은 고려가 계속 잘 막아내니까 전쟁 때문에 80만 대군을 끌고 온 게 아니라 고려를 억압을 해서 이제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는다. 그 목적하에 이렇게 군대를 동원한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기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동 육주 지역, 주인 없는 땅은 우리가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니까 열받은 거란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나라 우리 고려시대 도읍지 개성, 송악이죠. 여기를 빼앗기게 되죠. 한때는. 예. 근데 이제 돌아가는 거란군을 우리가 양규 장군이 잘 무찌르게 됩니다. 네. 거란의 3차 침입 보세요. 2차 침입 이후에 고려는 군사와 교통 면에서 강동 육지를 계속 달라고 거란이 요구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억울하게 땅을 뺏긴 것 같아. 자기들은 주인 없는 땅이긴 했지만 결국은 거란은 2차 침입 이후에 고려 왕이 계속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고려를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감찬 장군이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아, 거란군이 이렇게 내려오겠구나. 그러면은 특정 지역에서 매복을 했다가 거란군을 좀 이렇게 크게 대파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개경까지 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개경에 딱 왔어. 물도 없어.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청야작전이라 부르는데 청야작전에 딱 이렇게 와봤더니 청야작전 때문에 이제 그냥 멋모르고 그냥 왔어요. 사람들이 군인들이 없었으니까 개경까지 왔더니만 개경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속았나 하면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먹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거란군을 어디에서 귀주라는 데서 지켜보고 있다가 군대를 풀어서 확 몰살을 시켜버린 거죠. 네. 그래서 강감찬을 비롯한 고려군은 돌아가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기다렸다가 크게 물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귀주 대첩입니다. 귀주에서 크게 승리하였다라는 내용이죠. 네. 지도를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여기에서만 놀다가 우리가 강동 육지 지역을 얻었어요. 새롭게 땅 따먹기를 해서 좀 얻었죠. 그 다음에 2차 침입에서는 개경이 한때는 함락되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3차 침입에서도 개경 한번 밟아줬는데 왠지 뭔가 이상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돌아가는 거란을 귀주에서 기다렸다가 크게 거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희나 강감찬이나 원래 직업이 장군이 아니에요. 원래는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리가 된 문관이에요. 문관.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해. 그 다음에 되게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장군을 같이 겸하게 된 거죠. 강감찬 장군 같은 경우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사라는 그런 역사책이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역사책에 나와 있는 거란의 침입을 잠깐 확인할게요. 거란군이 귀주를 통과하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회에서 맞아 싸우니 양쪽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며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김종현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이르니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서 깃발이 북쪽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고려군이 그 기세를 타고 용기 백배해서 격렬히 공격하니 거란 군사들이 북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하 돌아간 사람 겨우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정말 거란이 이토록 크게 패배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 거란족은 그 이후에 나오는 여진족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네. 귀주에서의 승리를 묘사한 글이죠. 네. 그 다음에 고려 사전료, 이것도 조선시대 역사책인데요. 그 책에 고려의 강감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체격과 용모가 되게 초라하대요. 우리 역사적인 인물에서 가장 초라한 인물로 유명한데 의복은 때가 끼고 해져서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계책을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크게 도움을 많이 우리가 받았던 인물이겠죠. 이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 제도에 급제했던 문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무려 귀주대첩은 나이 70살에 활약했던 바로 장소가 귀주대첩이에요. 대단한 거죠. 할아버지인데. 좋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시고요. 그래서 강감찬 장군의 모델로 해서 효경쌤 캐릭터가 등장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란족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북방민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천리장성이란 걸 쌓았는데 우리 역사에서 천리장성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고구려가 랴오어강 주변 지역에 자기네들이 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성을 연결한 천리장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연결된 건 아니었는데 고려시대의 천리장성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유물이죠. 네. 좋습니다. 궁금증 Y 잠깐 볼게요. 황제와 왕은 어떻게 다를까요? 황제는 천자, 하느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라고도 하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반면 왕은 황제보다 권위가 낮은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는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칭했지만 외국과 교류할 때는 상대 국가에 따라 황제 또는 왕이라는 말을 달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태조 왕건의 청동상은 황제가 쓰고 있는 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관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북한에서 소중한 유물이었던 바로 왕건 청동상이 한 번 정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기회가 된다면 서울에서 한번 꼭 전시회를 하게 되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거란에 침입해서 기억할 사람은 서희와 강감찬이었습니다. 오늘의 바로 칠반응으로 봅시다. 가서 내용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고려시대의 대외관계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거란 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입니다. 태조 왕건 때는요, 친송 정책을 계속 취하게 되죠. 송나라는 당의 뒤를 이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거란은 우리가 미워합니다. 배척을 하는데요. 그 까닭은 바로 고구려의 후예였던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란이 고려와 처음에 사이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신들이 준 낙타를 굶어 죽이고 그 사신들을 멀리 귀양을 보내게 되죠. 열받지. 결국은 쳐들어오죠. 그게 이제 거란의 침입입니다. 네, 좋아요. 지도를 잠깐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대동강부터 원산만 이남은 원래 통일신라 시대 영토였고요. 태조 왕건 때 청천강 위협까지 올라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 거란 요 나라가 여기 있고 여기는 주인이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랬어요. 네. 보세요. 그래서 크게 거란과의 세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세 차례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80만 대군을 끌고 왔던 사람이 소선영 장군이에요. 그런데 말 정말 잘하는 단판을 지은 사람이 서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얻었다? 강동 육주 지역을 얻었는데 이름이 강동 육주라는 것은 압록강의 동쪽, 그래서 청천강의 북쪽이 해당되는 거죠. 바로 강동 육주 지역을 우리나라 땅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리장성을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쌓게 되는 거죠. 2차 침입 때는 원래 우리가 계속 친송 정책을 취하고 거란과는 사이가 계속 뜨뜻미지근하니까 열받죠. 그리고 광주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권 장악하기 위해서 정치 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은 거랑 40만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한때는 서경과 개경이 함락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서경이랑 개경은 어디냐면요. 지도를 볼게요. 여기가 개성이죠. 여기가 개경이고요. 대동강 유역에 서경이 있었어요. 평양성이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돌아가는 거란군을 양규 장군이 잘 무찔러서 일단은 거란군이 물러나게 돼요. 그 다음에 9년 후에 1019년에 소배합 장군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우리도 이때 이미 방비를 철저히 했었죠. 강감찬이 20만 대군을 끌고서 바로 처음에는 청야 작전을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없애서 거란군을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크게 이기게 되죠. 이 전투가 귀주 대첩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더 이상 거란 또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여진족, 그런 여진족의 침입과 거란 쪽의 침입을 더 이상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것이 천리장성이죠. 천리장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바로 압록강 유역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이렇게 천리장성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 정확히 기억하셔야겠죠. 특히 오늘 배우는 강동 육주 지역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